남편의 숨겨진 아이를 찾아 떠나는 길고 긴 여행. 이 책의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가혹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만일 당신의 남편에게 숨겨진 아이가 있다면, 어느 날 사랑하는 남편과 평온한 생활을 꾸려오던 로라의 집에 그리운 아버지께로 시작하는 편지 한 통이 도착한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남편 크리스에게 한국인 아내와 숨겨진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로라의 행복은 더덥게도 송두리째 사라진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로라는 그럼에도 남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깨닫고 남편의 숨겨진 아이를 만나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펄벅의 새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로라는 호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미스터 조의 도움으로 순이아 집을 찾아가 그녀를 만나게 됩니다. 로라는 첫 만남에 순이아에 대한 반감이 사라지고 그것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호녀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호적에 올릴 수도 학교를 다닐 수도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도 사회의 일원으로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호녀라들은 방치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거세를 당한다고 합니다. 로라는 그러한 한국의 실정을 알게 되고 자기의 남편과 똑같이 닮은 크리스토퍼를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호녀라를 바라보는 당시의 시선과 주지사 후보로 선거운동의 한창인 크리스가 아들 크리스토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나타샤의 책 여행. 한국 전쟁이 끝나고 12년 후의 한국의 모습을 미국인의 시선으로 본 새해를 맞으러 떠나봅니다. 순이아의 말을 들으면서 깊은 몽상에 잠겨있던 로라는 밖에서 들려오는 야단치는 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노인이 한국말로 고함을 치며 누군가에게 욕을 퍼붓고 있는 것 같았다. 이어서 들리는 맑은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으로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순이아가 고개를 들자 로라는 눈을 크게 뜨고 순이아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이를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고 순이아는 일어나서 발소리도 내지 않고 풍성한 긴 치마를 끌며 뜰로 난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문 앞에 잠시 멈춰 서더니 문틀에 손을 얹은 채 고개를 돌려 로라를 바라보았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 평생을 기다린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고작 몇 분이었으리라. 뜰에는 정적이 흘렀다. 새도 날아가 버리고 로라 혼자 잔뜩 긴장한 채 앉아 있었다. 아이는 뜰에서 나타날까? 아니면 닫힌 뒤쪽 창문지 문을 열고 마치 혼자 남겨진 것처럼 집안은 괴괴했다. 순이아가 그녀를 속이고 아이를 어디 다른 곳으로 데려가 버린 건 아닐까? 혼자 이곳에서 기다리게 하다가 제풀에 지쳐 돌아가도록 만들 속셈은 아닐까? 순간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아이는 집의 옆면에서 나타나 뜰을 배경으로 로라 앞에 서 있었다. 로라는 숨이 턱 하고 걸리는 느낌이었다. 아마도 크리스의 12살 모습이 저랬을 것이다. 소녀는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쭉했으며 맨발에 맨다리였다. 파란색 반바지와 흰색 티셔츠를 입었는데 둘 다 너덜너덜하게 닳았고 그리 깨끗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검은 생머리만은 단정하게 빗고 있었는데 물기가 채 마르지 않았다. 정말이지 크리스와 똑같다고, 눈과 피부색만 빼면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인매도 좀 달랐다. 인매는 순이아의 부드러운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소년이 로라의 대답을 기다리며 서 있었다. 수줍어했지만 불편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았다.
표정은 밝고 호기심 어려 있었으며 들떠 있으면서도 감정을 억제하는 것 같았다. 나이에 비해 너무 조숙한 건 아닐까. 아이 같은 구석이 별로 없다. 소년이 들어와 순이야가 앉았던 방석에 앉았다. 예의 바른 데다 매우 잘생긴 소년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가면을, 어떤 보호막을 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가 힘들다면 아이에게도 힘든 일일 것이다. 네 편지를 받았어. 그 사람이 네 아버지가 오시려 했지만 지금은 선거운동이 한창이라 멀리 떠나실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내가 대신 왔어. 로라는 소년을 아이로 대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소년이 자기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알 방도가 없었다. 만약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예의 바른 태도 때문에 알아들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 테다. 로라는 핸드백을 열고 늘 가지고 다니는 남편의 사진, 순이야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진을 꺼냈다. 로라는 남편의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사진을 새 것으로 바꿨다. 때문에 그 사진에는 한 달 전 생일을 맞이한 의지 굳고 쾌활한 크리스의 모습이 로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소녀는 그 사진 끝을 양손으로 붙잡고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이 사진 제가 가져도 돼요? 로라는 내키지 않았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렴. 아니면 더 큰 사진을 보내줄까? 이걸 갖고 싶어요. 부탁이에요. 소녀는 사진 속의 얼굴을 다시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아버지는 절 원하지 않으세요? 로라가 질문을 되받았다. 엄마를 떠나고 싶어? 소녀는 영리했다. 나는 아버지도 원해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로라는 이렇게 물으면서 소년이 영어를 썩 잘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저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에게 속해 있어요. 하지만 너는 어머니의 전부란다. 어머니는 여자예요. 어머니는 아버지 뜻을 따라야 해요.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면 어머니는 그 말을 따라야 해요. 아버지가 여기서 어머니랑 함께 살라고 하시면? 소녀는 몹시 실망한 듯 힘없이 손을 떨어뜨렸다. 여기에선 전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학교 갈 돈을 보내주시더라도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한국인이 아니에요. 저는 외국인이에요. 아버지가 미국인이니까요. 저는 왜 태어났죠? 크리스라도 아무리 젊고 반항적이고 충동적인 크리스라 해도 상실에 빠지면 저 아이처럼 말했을 것이다. 로라는 손을 뻗어 소년의 팔을 어루만져 주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단다. 말해보렴. 엄마를 사랑하니? 엄마가 너한테 잘해주시니? 소녀는 자신을 붙잡은 손에서 팔을 빼냈다.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해요. 매우 다정하시던데 왜 엄마를 미워하니?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침울하다기보다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애쓰며 뜰을 바라보았다. 누구에 대하여 무엇을 억누르고 있는 것인지, 어떤 분노의 말을, 어떤 성난 감정을.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해줄래? 로라가 이었고 말문을 열었다. 아니요. 소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고는 불쑥 일어나서 고개를 까닥이며 인사를 했다. 더 이상 저한테 하실 말씀이 없으면 그만 나가볼게요, 아주머니. 소녀는 방에서 뜰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순식간에 나가버렸다. 로라는 잠깐 기다리다가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순간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창호지 문이 열리더니 눈앞에 노파가 나타났다. 노파는 로라가 나가자 대문까지 따라 나왔고 로라는 붙잡아 두었던 택시에 올라탔다. 다시 호텔로 가주세요. 그날 밤 조가 로라를 찾아왔다. 통금 시간 전에 부인을 못 찾으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조가 말했다. 두 사람이 조의 안락한 리무진에 올라타자 운전사가 인파를 해치며 차를 몰았다.
다행스럽게도 호텔에서 부인이 어디 가셨는지 알더군요. 호텔에서는 외국 투숙객들이 언제 어디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왜죠? 아직 시절이 불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문제라도 생기면 가령 정부가 갑자기 전복된다거나 할 경우 누가 어디에 있고 또 누가 외국인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호가 목적이지요. 당신의 정부가 전복될 거라 보나요?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적어도 1년 정도는 무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나라 물밑에서 뭐가 들끓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시대가 워낙 하수상합니다. 우리는 원래 군주국이었습니다. 일본이 나라를 삼키면서 그 군주 정부가 무너졌고 왕세자는 일본의 황녀와 결혼을 강요당했죠. 그 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일본의 잔인한 군사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자문 밑에서 우리로서는 잘 모르는 정부, 우리 권한에서 태동하지 않은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려고 애쓰는 중이고요. 지금 우리는 야심가들 사이에는 심한 알력이 작용하고 있고 군대들은 저마다 자기 편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화는 멀고 먼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은 반체제적인데 특히 일본과의 무역협정 다음부터 더 심해졌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공산주의 선전에 혹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국가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의 말이 길어졌지만 로라는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또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며 들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에 정신이 쏠려 있던 나머지 이내 생각의 흐름은 남편의 자식인 한 아이에게로 흘러갔다. 그럴 경우에 김 크리스토퍼 같은 아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죠? 조가 주저없이 답했다.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미 많은 아이들이 그랬고요. 무슨 뜻인가요? 지난 10년 동안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미국인인 아이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실종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죽임을 당한 거지요. 다양한 방법으로요. 거세를 당한 남자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사실이고 실제로 행해진 일입니다. 외부에서는 우리를 비난할 테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랜 전통을 가진 자부심 강한 민족입니다. 사실 당신의 나라에서도 다른 두 인종이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만 봐도 알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죽게 된 거죠. 창백하고 완고한 아시아의 우상처럼 잘생기고 아득한 그 옆모습이 가로등 불빛이 쏟아지는 거리를 향해 있었다. 순간 로라는 공포감에 휩싸여 자기도 모르게 외쳤다. 그렇다면 미스터 조, 제가 김 크리스토퍼를 이 나라 밖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겠어요. 그래야 아이도 안전할 겁니다. 조가 대답했다. 크리스는 로스앤젤레스의 공항에서 두 사람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로라는 크리스가 얼마나 잘생긴 남자였는지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니, 잊어버리지는 않았다 해도 그 짧은 시간 동안 다른 얼굴에도 퍽 익숙해져 있었다. 미스터 조도 잘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 순간 로라는 키 큰 미국 남자, 강인하고 당당한 남자인 크리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두 종류의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져 있으며 크리스토퍼야말로 그 사이에 존재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거기에는 아마 그녀도 일부 존재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을 떠나자마자 김 크리스토퍼는 로라에게 꼭 달라붙었고 그녀도 그것을 받아주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순이야와 미스터 조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한국의 공항을 떠나자마자 크리스토퍼는 로라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순이야의 행동에는 한치 어긋남이 없었다. 순이야는 3,000에서 5,000달러 중간되는 액수의 수표를 건네받으면서도 돈에는 거의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걸 가슴께나 지갑에 넣지도 않았다. 그저 로라와 마지막으로 만난 테이블에 아무 상관없는 물건인 양 대강 놓아두었다. 또 공항에서는
크리스토퍼에게 여러 가지 충고를 하면서 그것을 영어로 해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라. 수니아가 말했다. 또 윈터서 부인의 말씀도 잘 들어야 한다. 아버지의 존경스러운 아내니까. 내가 이 모든 걸 어떻게 가르쳤는지 잊지 마라.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시면 일어서야 한다. 아버지보다 먼저 앉지 마라. 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아버지를 매일매일 기쁘게 해드려라. 아침에는 제일 먼저 아버지께 차를 갖다 드려라. 먹을 때는 아버지가 드실 때까지 먹지 마라. 내가 말하는 이 전부를 기억해라. 순이야는 이 모든 말을 서툴지만 영어로 함으로써 아이를 가르칠 때 아버지를 염두에 두었다는 점을 은연중에 드러냈다. 킴 크리스토프는 머리를 끄덕거리며 듣긴 했지만 입을 열지는 않았다. 그리고 비행기가 하늘 높이 뜰 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느닷없이 로라를 돌아보며 한마디를 했다. 어머니. 로라는 살며시 웃어주었지만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틀 뒤 두 사람의 집은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로 시끌벅적했다. 악단이 연주하는 춤곡이 덜썩거리면서 열린 방마다 흘러들었다. 로라는 현대적인 느낌이 들도록 방에 꽃 장식을 해두었고 손님들은 입을 모아 그녀의 솜씨를 칭찬했다. 로라는 그런 장식을 좋아했을 뿐더러 알 수 없는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꽃 장식가와 계획을 세우면서 표면적으로라도 일에 열중할 수 있었다. 크리스토퍼. 킴 크리스토퍼에게는 편지가 오지 않았다. 직관 때문인지 자기 방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로라는 남편의 결정을 기다리면서부터 아이를 다시 김 크리스토퍼라고 부르고 있었다. 로라는 앨런 부부를 반갑게 맞아들였다. 앨런 여사는 평소 즐겨 입는 검은 실크 드레스 차림이었고 헨리 앨런은 수년 전 런던에서 만들었다는 디너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배가 자꾸 나오는 바람에 옷이 늘어나 앞부분에 쭈글쭈글 주름이 잡혀 있었다. 흰색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참 아름답군요. 앨런 여사가 로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모든 게 평소보다 더 건사해 보이는걸요. 내년엔 이 파티에 참석도 못하겠어요. 반드시 오셔야죠. 저희는 하던 대로 해마다 이 행사를 열 거예요. 앞으로도 변함없이요. 그들은 서로가 웃음으로 답했다. 잠시 후 로라는 다른 손님들과 다른 부부들에게도 인사를 건넸다. 세 개의 큰 방에는 손님들이 꽉 차 있었다. 식당에서는 웨이터들이 음식이 그득 차려진 뷔페 테이블에서 시중을 들었고 응접실에서는 사람들이 벌써부터 춤을 추고 있었으며 여기 서재에서는 그녀와 크리스. 그런데 크리스는 어디 갔을까? 조금 전만 해도 남편이 그녀 옆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는데 지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로라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았다. 아부먼과 함께 서재에 있는 모양이다. 로라는 입속으로 흘리듯 중얼댔다. 아, 여보, 잠깐이라도 이런 잊어버리면 안 돼. 로라는 어서 그를 찾고 싶어서나 그는 보이지 않고 손님들은 자꾸만 몰려들었다. 제 남편 혹시 보셨나요? 윈터스 씨는 못 봤는데요. 로라는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저기 묻고 다녔다.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곧 찾을 수 있겠지요. 그때 갑자기 홀에서 걸어 들어오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무척 자신만만하고 강인해 보였으며 뺨은 밖에 있다 온 사람처럼 발그레했다. 그는 적시 로라의 옆으로 다가왔다. 여보 어디 있었어? 곧 알게 될 거야. 대화를 계속 나눌 시간이 없었다. 저녁이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멋진 파티야. 전부 당신이 한 거야? 크리스가 춤을 추며 로라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그때 누군가가 끼어들어 파트너를 넘겨주어야 했다. 그 바람에 로라는 또다시 남편과 떨어졌지만 평소처럼 편하게 춤추고 대화를 나누고 주체자 역할을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모인 손님들은 전부 200명 정도인 것 같았다. 초청한 사람들은 거의 다 온 것이다.
그녀는 이따금 시계에 눈길을 주었다. 30분 후면 새해가 밝는다. 한 해가 지나가는 자정은 언제나 엄숙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오늘 밤처럼 엄숙한 적은 없었다. 새해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로라는 옛날부터 변함없이 품었던 질문을 마음속에 껴안은 채 잠시 홀로 작은 온실에 들어갔다. 새해가 들면 남편은 주지사로서, 그녀는 그의 아내이자 주지사의 퍼스트 레이디로서 더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또 새해에는 남편에 대해 가졌던 의문들에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를 사랑하겠지만 그 사랑이 과연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 자신을 위해 혹은 그를 위해 만일 그토록 두려워하는 실망을 경험해야 한다면 어쩔 것인가? 생각했던 것만큼 남편의 정신의 키가 높지 않다면 그건 내 잘못이라고 로라는 생각했다. 그의 키를 자신의 바람대로 정하고 그녀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리로 남편을 판단한 것이다. 갑자기 홀로 통하는 문 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악단이 연주를 멈추었다. 너무 이러지 않은가? 아직 자정도 안 됐는데. 여느 때라면 자정을 알리는 종이 치고 음악이 올드랭 사인으로 바뀔 때까지 춤은 쉴 틈 없이 계속되었을 텐데.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크리스가 열린 문에 서 있었다. 그의 음성이 실내 구석구석까지 낭랑하게 퍼졌다. 로라는 온실 뒤편에서 걸어 나오긴 했지만 북적대는 실내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새 주지사 취임 연설을 할 때도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저도 오래전이긴 하지만 그 젊은이들 중의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요. 그가 잠깐 말을 멈추고 입술을 깨물었다가 말을 이어나갔다. 그 젊은이들은 위안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그들은 비난할 수도 옹호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 손으로 삶을 붙잡고 있지만 어느 순간 삶을 마감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댄스홀로 모여듭니다. 딱히 다른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여자들을 만납니다. 사랑이 보이면 돈을 주고 삽니다. 그렇습니다. 그들도 그것이 불쌍한 싸구려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때는 그것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들은 순간순간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으며 여자의 품에서, 낯선 여자의 품에서나마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찾은 여자는 평생의 사랑은 아니었지만 값싼 사랑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야기할 가치도 없겠지요.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또다시 반복됩니다. 그 짧은 결합은 흔히 내일의 죽음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아이의 생명 말입니다. 그 7개국에서 우리의 동포들은 매일같이 숨쉬고 싸우고 죽지만 또다시 누군가가 태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그들은 새로운 인종, 미래의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도 전에 너무 일찍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국가도 남자도 여자도 그 누구도 이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태어나더라도 근거지가 없습니다. 아이 아버지들은 알까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또 한 가지는 아시아에서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 사실을 몰랐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저를 통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까지는 말입니다. 이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로라는 그가 한참 동안 끝이 없을 듯이 입을 다물고 있을 것처럼 느꼈다. 그는 턱에 힘을 주고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실내에는 정적이 흘렀고
움직이는 기척도, 기침 소리도, 속삭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가 돌아서서 손을 내밀어 크리스토퍼에게 방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이제 나란히 서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였다. 아들은 아버지를 올려다보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웃으며 내려다보았다. 그 닮은 모습을 못 알아보는 이가 과연 있을까? 눈의 생김새도 입 모양도 옆모습까지 꼭 닮았는데. 크리스토퍼, 여기 우리 친구들이 와 계시다. 네가 저분들을 알게 되고 또 저분들도 너를 알게 되면 좋겠구나. 너는 앞으로 이 집에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될 테니 말이다. 또 저분들이 나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면 좋겠구나. 네 이야기를 한 것도 그 때문이란다. 소녀는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크리스가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갑자기 속박에서 풀려난 사람처럼 즐거운 음성이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 아이가 제 아들, 우리 아들입니다. 아내도 이 모든 일을 저와 함께 해주었으니까요. 아내가 한국으로 가서 우리 아들 크리스토퍼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의 목소리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크리스토퍼가 여러분께 노래를 불러드릴 겁니다. 크리스토프, 노래 한 곡 불러다오. 크리스토퍼는 앞으로 아버지보다 한 걸음 더 나와 고개를 들고 노래하기 시작했다. 나의 조국 그대를 위해. 로라는 홀로 작은 소리로 흐느꼈다. 아, 여보, 당신이 아니면 누가? 당신이 아니면 누가? 로라는 빠르게 평정을 되찾아야 했다. 노래가 끝나면 자신도 그들 옆에 가서 서야 했다. 하지만 로라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 사람이 있었다. 로라가 미처 그곳으로 가기도 전에 앨런 노부부가 서로의 팔을 붙잡고 크리스토퍼에게 다가갔다. 크리스토퍼 어서 오렴. 앨런 여사가 위험 있는 큰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이곳에 오게 되어 기쁘구나. 크리스토퍼 환영한다. 헨리 앨런도 말하며 크리스토퍼의 두 손을 붙잡고 동시에 흔들었다. 그런 다음 크리스에게 돌아섰다. 윈터스 축하하오. 아주 멋진 아들, 정말 멋진 아들이로군요. 아이를 다시 찾게 되어 기쁘고 이 모든 일이 기쁩니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주춤거리다가 언제나 앞장서서 행동하는 노 부부를 따라 앞으로 몰려나갔다. 로라도 얼른 앞으로 달려나가 크리스 옆에 섰다. 로라는 크리스토퍼가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그들의 호기심 어린 표정과 다양한 웃음을 대하는 기회를 틈타 크리스의 귀에 속삭였다. 다음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지? 사랑하는 당신? 크리스는 로라에게 그 특유의 반쪽 웃음을 지어 보였다. 누가 알겠어? 아무튼 이제 우리는 셋이야. 지금까지는 괜찮았어. 그가 말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녀가 그의 말을 되풀이하며 그의 등 뒤로 크리스토퍼의 오른손을 잡았다. 마법의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모두들 한 목소리로 올드랭 사인을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의 구름 위로 그들의 아이 크리스토퍼의 음성이 종소리처럼 낭낭하게 울려 퍼졌다. 오랜 친구는 잊혀질 수 있을까? 순간 로라는 결코 잊혀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순이야, 미스터 조, 한국,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과거의 한 부분이 되었다. 그 순간 새해가 밝아왔다.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